영화 이야기한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57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 비롯해서 장혜림 기자님, 서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지난번 녹음할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이제 댓글들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피드백도 한번 저희가 사실은 팟빵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댓글을 읽어주시는 거 상당히 읽어주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도움이 된다 얘기하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도시 포인데 일단 닉네임은 읽지 않겠습니다. 영화 가격이나 안 올렸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겠는데 영화비는 올려놓고 서비스는 점점 바닥으로. 요즘엔 입장 시 체크 안 하는 곳도 많고 네. 사용관 내부가 더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저처럼 아직 영화는 극장이다라고 생각하는 호갱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습니다. 팝콘은 쏟아져 있고 바닥은 끈적해서 신발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선의 여지. 사실 극장이 그렇죠. 그 값을 올렸는데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사람은 감축을 했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이 인원은 감축했고 아마 그 사이에 키오스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좀 활발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키오스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서비스는 적고 나 어떤 극장 보니까 최근에 네. 사용 시간 타임이 5분밖에 차이가 안 나. 전 타임이랑 타임. 그냥 청소를 안 하겠다는 거네. 안 그냥 하겠다는 빼고 얘기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이게 개선의 의지가 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1분기 쿼터와 네네 이제 맞아요. 뭐 적자가 뭐 조금씩 네. 감소되고 있다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확 줄여가지고 나온 감소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넘어가서요. 네. 155화 챌린저스 때 의견 한번 볼게요. 사실은 두 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젠데이가 프로듀서도 하고 감독도 컨택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젠데이가 제작을 맡았으니까 저는 제치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저는 젠데야 배우 물론 연기 너무 잘하고 매력적인 배우지만 네. 챌린저스에서 다른 배우가 생각이 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안야 테일러 주의 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었는데 젠데이아 외에 다른 배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 배우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 배역을 만나서 좋았네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던 입장에서. 저는 안야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좀 상상해봤는데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젠데이아의 그 큰 키와 마른 그 그렇죠. 비율이 너무 그 테니스 복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스포츠웨어하고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녹음 중에 뭘 얘기했더니 이게 제가 녹음 중에는 저희가 감독님 얘기만 실컷 했어요. 맞아요. 작가가 이제 뭐 패스트라이브즈 네. 저기 감독 셀린송 감독의 이제 남편이죠. 뭐 요 정도 얘기를 했었지. 젠데이가 제작진으로 먼저 참여를 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라고 시나리오가 맞아요. 시나리오가 그런 거면 블랙리스트라고 여기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블랙리스트는 네네네. 일단은 좀 묵혀져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네. 좀 뭔가 주목할 만한 이제 좀 이거 영화 해볼 만한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거기서 젠데이아가 거기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하자 해서 픽을 한 게 이제 감독을 픽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제작자로 이제 픽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상관관계를 놓쳤는데 이게 웃긴 게 워너에서 보도자료 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국내 보도자료에서 왜요? 감독 얘기만 실컷 해가지고 젠데이아가 제작자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했었다. 좀 얘기 좀 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걸 왜 놓쳤을까요? TMI나 비하인드라도. 홍보를 너무 제대로 잘 안 한 느낌. 그러니까 챌린저스는 그냥 빨리 IPTV를 너무 빨리 풀어버렸어요. 네, 그 솔직히 그쵸. 극장에서 봐야지 더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영화였는데. 그러니까요. 전 돌비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소리 너무 좋고 음악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간에 두 분의 피드백 덕분에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장영 기자님은 좀 매우 장안의 화제죠. 화제였죠.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요, 그리고 화제입니다. 계속 ING 중이에요. ING? 네, 너무 바이럴이 이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알고리즘이. 네. 선지엽고 티어가 이제 5월 28일 끝났고 네. 종방했고 이제 만나셨어요. 네네. 배우를 어떠셨어요? 뭐 거의 너무 좋았죠. 일단 너무 좋았고 제
업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그 전에도 다른 작품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던 배우라 되게 잘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인터뷰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밖에 팬이 사생 팬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제가 진짜 지금 살다가 네. 인터뷰 중에 그 주변에 다 아이돌급의 그 분들, 여자분들이랑 그 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돌급 여자분들이요? 아이돌급의 인기에 이제 사생 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제가 너무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 카페를 들어가는데 너무 그 나올 때는 사람 더 많아졌고 그거에 관한 기사도 떴어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까지 막 쫓아왔는지 소속사에 뭐 진을 치고 있었는지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런 데에 대한 거를 약간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기사까지 있어서 너무 현장감이 너무 좋았고 카페가 원래 이제 하게 되면은 1, 2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1층에 대기하고 2층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1, 2층이 아니라 전체를 대관했는데 거기서 다른 타임에 하고 인터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라운드였어요. 일단 1대1도 있었는데 1대1은 진짜 선착순이었는데 다 마감됐고 진짜 빨리 저도 보냈거든요. 근데 다 마감됐고 라운드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 앞타임에 3분이었고 저 타임에 6분이었는데 새 타임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다 되게 꽉꽉 채웠을 줄 알았는데 인터뷰 엄청 많으세요. 그날도 계속 1시간마다 있고 그 다음날도 이틀에 걸쳐가지고 10시간 10타임인가씩 계속 1대1로 있더라고요. 진짜 프로페셔널하네요. 네. 근데 너무 1열에서 그분을 바로 한 요 정도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직관하는 거 너무 좋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꿈 같은 그런 일?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잊지 않으려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김혜원 배우도 만났는데 김혜원 배우 만날 때랑 되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취재진이 이제 김혜원 배우는 더 많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뭐 필모도 많고 그때는 더 라운드가 더 많았어요. 이 뭐 영화 주연작도 있고. 맞아요. 그죠. 사실 이번에 OTT 추천할 때 저는 그거를 할까 하다가 이제 패스를 했었는데 불도저의 단소녀. 네. 저 이제 부산에서 보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이제 프리미어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그거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변신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아직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인 연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신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가 있고 뭐 상사가 있고 이런 연기 처음이라 자기도 설렌대요. 근데 학생으로 나왔었지만 아무튼간에 그 영화도 상당히 그 파괴력이나 임팩트가 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사실 변호석 씨는 지금 뭔가 그 매번 하는 그 데이터 거기서 하는 거 있잖아요. OTT 그 화제성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사 결과. 네, 화제성 1위예요. 화제성 뭐 드라마랑 비드라마랑 다 싹 다 1위하는. 맞아. 저도 그건 다시 봤어요. 옛날에 했던 거 저도 그래서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다가 지금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게 소울메이트가 사실은 작년에 그죠. 너무 쉽게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아쉬웠어요. 재개봉까지 하게 되고 이게 갑자기 재개봉을 하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20세기 소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같이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그쵸. 그런 상황인데 대단한 신드롬급 인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마지막 2회를 못 봤습니다. 일정상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08학번이다 보니까 매우 공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마지막 2회는 못 봤지만 아무튼 보고 있고 거의 선재와 솔에 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이제 그때로 그래서 차에 요즘에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를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돌아가서? 아니 미래를 바꾸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니까. 미래를 바꾼다면 사실 거기 보니까 로또 번호 나오더라고 에피소드가. 좀 부럽죠. 그거 좀 부럽더라고.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근데. 로또 번호 외워가지고 딱 그거 이제 20년 동안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찍어. 그 다음 이야기 모르죠. 로또 번호 어떻게 됐는지. 그거 알아. 당첨된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는 알아. 그것도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몰라. 당첨된 건 아는데 그 다음 아직 몰라요. 저 묻지 마세요. 찾으러 간 건 못 봤어요? 안 봤어 아직. 네, 저 마지막 2회를 안 봤기 때문에. 네네네.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거 당첨된 것만 알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2012년도에 응칠이 날렸었잖아요. 날렸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97년도를 추억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08년도를 추억하는구나. 네, 앞으로 왔죠. 그쵸. 현실에 이제 뒤로 갔구나. 그렇죠. 많이 슬퍼지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이 드라마 그래서 2049한테 영향력이 있던 것도 이 지점이 아닐까. 사실 이제 10대
10대랑 20대 초반을 겨냥한 작품이었을 건데 분명히 아닙니다. 20, 30대 여성이 타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요. 근데 네네. 이제 2008년 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더 확장이 됐고 40대 초반까지 되면 이제 확장이 또 될 수 있는. 제 주변에 기혼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이들보다 선재를 너무 좋아하고 아하. 위버스에 가입하고 위버스요. 그 콘서트 그 뭐지 팬미팅에 막 아하. 가고 가려고 막 하고 참여하고 스크린 같이 보는 거 막방 그것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TV에는 사실 이게 자체는 뭐 시청률이 뭐 대박 터진 드라마는 아니에요. 시청률 자체로는. 그래서 시청률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완전히 보여준 사례가 아니까. 네. 그렇죠. 시청률이 뭐 마지막 회는 5%밖에 안 돼요. 사실 5.7%.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하지만 화제성 1위이기 때문에 SNS나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인기가 그리고 있다는 이제 게 더 중요하죠. 넷플릭스도 발칵 뒤집혔던 거죠. 왜냐면 이게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된 작품이에요. 티빙에서만 서비스가. 그렇죠. 저 티빙으로 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티빙 티빙 맞아요. 구독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 넷플릭스가 잘못 짚었죠. 아. 네. 서비스 했었어야 이걸 되는데. 넷플릭스 가져갔어야 했다. 막 몰라봤지. 몰라봤죠.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작품이었고 이걸 굳이 왜 했냐면은 그냥 흥미진진해가지고 오프닝 토크를 하긴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인데요. 사실 이것도 많이 지금 현재 성적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서비님 어떤 작품인지. 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요 2024년 5월에 공개되었고요. 그 유명한 매드맥스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네. 퓨리오사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후 9년 만에 나온 매드맥스 시리즈의 신작이고요. 네네. 당연하게도 스핀오프라는 점과 9년 만에 나오는 매드맥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노의 도로가 그 당시 해낸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줄거리는 그 문명 붕괴 후에 45년이 지난 시점에 녹색의 땅에서 자란 퓨리오사가 바이커 군단의 리더인 디멘투스에게 납치되어서 넘겨진 후에 성장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며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고요. 그 퓨리오사의 엔딩이 분노의 도로의 오프닝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분노의 도로 이전의 퓨리오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거 뵀었잖아요 잠깐. 네. 언론시대 끝나고. 네네. 네 살짝 그때는 별로로 보셨나? 제가? 네. 아니야 다른 기자님이. 다른 기자가 별로였구나. 그냥 쏘쏘. 네네. 다른 기자 쏘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분노의 도로가 더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은 없었고 그냥 굳이 퓨리오사의 과거 알고 싶진 않았는데 뭐 알려준다 그러면 그냥 볼게 그냥 이런 느낌? 네 그랬어요. 저도 약간 그렇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보고 나서 굳이 뭐 이거를 꼭 보여줄 필요는 있었는가에 대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업성으로는 나쁘지 않다. 네. 상업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왜냐면 올해 본 상업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는 저는 이제 듄 다음으로는 일단은 몇개 보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괜찮네. 흥행도 되겠네.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저번 작품만큼의 그거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고 서빈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원래 매드맥스 시리즈를 즐기지 않는 편이었어요. 네. 저는 원래 그래서 심지어 그 분노의 도로는 제가 아이맥스로까지 봤는데도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오히려. 근데 이번 퓨리오사를 보고 나니까 제가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어리석었구나까지? 네. 그러니까 그 이 세계관을 왜 내가 즐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2시간 28분이면 좀 긴 러닝타임인데도 저는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너무 집중을 하고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몸이 피로하더라고요. 저도 긴장하셨구나. 저도 확실히 이제 그거는 바로 그래서 그다음 영화 우리 볼까 보지 말까 계속 고민했던 게 창가의 도토. 볼까 보지 말까 계속 그 고민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냥 연달아 했어요. 4시 반 4시 오늘은 4시 반 시사인데 그날은 4시 반에 이제 안 되니까 5시에 시사였어요. 맞아. 저는 그 다음 것까지 막 3개 봤어요 그날. 집에 가느라 녹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다들 이제 어쩔 수 없는 왜냐면 속편 아무튼간에 프리퀄이지만 결국은 속편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작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더 좋았는가 얘기를 한번 들려주신다면은
이미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말 좀 더 그럼 이어가자면 네. 저는 무조건 퓨리오사인 편인데 아, 그러니까 저는 분노의 도로는 뭔가 저한테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졌어요. 그 세계 자체가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퓨리오사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의 느낌도 저는 조금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 매드맥스의 의상이나 또 메이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이제야 느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노의 도를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과하고 너무 이질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부담스럽고. 네, 너무 좀 그 말이 맞아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야 느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안냐 테일러 조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배우가 너무 더 즐기는 편인데, 네. 또 퓨리오사 역을 안냐 테일러 조이가 한다고 하니까 더 즐겁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네, 저는 반대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너무 재밌게 봤고 4D로도 코로나 때 한 번 더 맞아요. 개봉했던 것 같은데 그때 4D로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차에 타는 것처럼 좀 어지럽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되게 좋았고 저는 토마디의 맥스의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샬리스 테론을 너무 좋아해서 안냐가 별로였어요. 비교가 되는 네, 너무 거죠. 비교되는 거. 바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키 차이도 많이 나고 왜소함도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생이 아. 랑 아저씨랑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어울리지 않았고 샤를리스 테론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18년 전이고 뭐 이렇게 계속 서사를 쌓아가지고 성장을 보여주는데 샤를리스 테론 같은 그런 카리스마는 완성도 안 되고 외형도 그렇고 뭔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너무 아니까 미래의 샤를리스 테론이라는 걸 아니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이따 댓글 저희가 이제 삽지시 네네네네. 또 저희가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가서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이제 댓글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걸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그거였어요. 저희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이자 시작인가 하더니 영화가 끝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바로 분노의 도로 이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최고 영화 단 1분도 지루하지 않았음 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액션 나올 때만 굿 스토리 나오니까 루즈맥스 됐음. 맞아요. 근데 약간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일부러 스토리를 좀 음악도 이게 이전에 계속 퍼커션 위주 타타타타 막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음악 감독인데도 중간에 약간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그 오케스트라 좀 넣고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긴 있고 서사예가 많죠. 감독님이 내한했었을 때 그런 얘기 막 하셨어요. 그 약간 무성 영화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왜 무성 영화가 대사 없는데 액션으로 우리가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맥스? 맥스가 아니라 누구지? 그 운전하는 이름 잭이랑 같이 네네네네. 이제 눈빛 교환하면서 그 도로에서 있었죠. 할 때 그때 말이 없잖아요. 눈빛만으로 그쵸. 믿고 신뢰하고 치고 뭐 받아주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그게 약간 무성 영화의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본인도 그쵸. 그렇게 약간 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순수한 영화적 언어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셨었습니다. 내한하셨을 때. 사실 조지 밀러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은 이게 전문 감독 출신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의사 출신이시죠. 맞아요. 의사 출신으로 매드맥스를 처음 이제 시작을 1979년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때만 하다가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스턴트 하시는 분들한테 치료하고 다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 말 정형외과 하셨던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외과 수술 꼬맨 거 기워주고 드레싱 해주고 뭐 탈골된 거 뼈 맞춰주고 그 중에 한번 크게 이번에 다쳤던 분이 뭐 저번 영화에 뭐 나오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근데 이거 이후에 사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노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렌조 오일. 사실 노렌조 오일은 본인이 아마 제작인가? 네. 아마 직접 연출을 아마 다른 감독이 했을 건데. 근데 연출도 하신 것 같은데요. 연출했었나? 맞네요. 연출했었네. 각본까지. 주연이 닉 놀테였어. 맞아. 네. 감독인데 저 어렸을 때 이 영화 보고 상당히 이 감동적인 실화 영화거든 사실은. 이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약을 이제 부모가 직접 만드는 그 이야기를 담았.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이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게 로렌조 오일이 된 거예요.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 이후에 이제 이 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다행스럽게 건강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얘기 나오는데 조지 밀러 감독이라서 상당히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 보면은 뭔가
자막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TV에서 틀어준 거 자막 버전으로 봤었는데 이거 무슨 장장 뭐 각주를 막 달아야 될 것 같은. 의학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각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각주가 나오죠. 없으니까 그래 그냥 이거는 그냥 대명 뭐야 명사로 그냥 명사 단어 뭉텅이로 해서 그냥 이해하자. 알아야겠다. 왜냐면 뭐 병 이름도 ALD라고 뭐 부산 대뇌백질 집중 막 이런 거니까. 희귀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수잔 서랜든이 이제 엄마 역할을 맡았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되었구나. 네, 이게 실화 바탕이어가지고 이제야 뭐 원래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요. 지금 찾아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또 제작 이게 1편은 제작인가 저건가? 꼬마 돼지 베이브. 그렇죠. 되게 필모가 다양하세요. 제작자로 한 것도 극과 극이시잖아요. 네, 애니도 있고 막 다큐도 하시고. 꼬마 돼지 베이브는 제작을 하셨네. 네, 제작하고 각본을 쓰셨네요. 네. 그 꼬마 돼지 베이브도 어렸을 때 상당히 이제 아이들 비디오 이제 빌려보기 딱 좋은 영화였죠. 맞아요. 네. 바램류도 생각나고 아직도 바램류하면은 돼지가 바램류하면 문을 닫았지. 저도 이거 개들이 문을 닫았죠. 맞아요. 저도 이거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비디오로. 네. 해피피트도 뭐 워낙 유명했죠. 해피피트로 이제 본인이 아카데미에 처음 받게 됐죠.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으로. 아카데미를 그걸로 받았고. 참 특이한 이력이. 네, 너무 특이한 이력이에요. 파고 또 나오고. 그러다 이제 다시 매드맥스에 이제 꽂히셔서 돌아오신 건데. 이 매드맥스도 이제 좀 웃긴 게 저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그때 라이브로 봤을 때 10개 부분 후보에 올랐잖아요. 막 작품상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이제 기술 분야에서 상 받았으니까 네네. 약간 조지 밀러 감독님 앉아가지고 박수만 치다가 그냥 가셨던 느낌. 그렇죠. 올라가실 일이 없으니까. 올라가실 일은 없으니까 박수만 이제 스태프들한테 거의 박수 치는 그런 느낌이었던 시상식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지 밀러 감독이 이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밀러 감독 하면은 방금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큐도 있고 드라마 잘 다루시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수식어를 뽑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의 매드맥스가 거기 시초 같은 느낌으로 나타났었으니까요. 근데 퓨리오사에서는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무기나 기름 같은 그런 도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생존을 위한 뭐라고 하죠? 그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 세계에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들이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국가를 이루고 뭐 지도자가 있고 사회가 있고 기업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는. 그래서 지금과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전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전 오프닝도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1-2년 정도를 또 있으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살짝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시간대를 점점 더 크게 점프하면서 사람들이 적응하고 생활하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지 않았나 이번에는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네, 이게 아무래도 18년이기도 하고 18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포칼립스 세상이 온 거를 어느 정도 지금이 완전히 비슷하지 실현이 된 게 있다고 봐요. 기후 변화라든지 사막화되고 있다든지 물이 부족하다든지 기름이 중요한 게 된다든지 뭔가 농작물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든지 뭔가 예견을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환경 영화적인 것들도 생각이 많이 들고 굉장히 빠르게 미래를 예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장면은 이제 매드맥스 2의 오프닝 시퀀스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이제 역사가가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역사가가 이제 내리셔는 것처럼 거기도 역사가가 아마 내리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기후 변화, 핵전쟁 뭐 이런 것도. 심지어 핵전쟁 그 영상 그 푸티지도 아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날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유명한 푸티지거든요. 나무 그거 실험하는 영상은. 광풍 같은 거 날아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막 되는 거. 그거 진짜 유명한. 맞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푸티지 옛날에. 그게 아마 1950년대 약간 그 핵전쟁 공포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효과적인 어쩌면 그 푸티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다음 참 웃긴 게 이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어딜까라는 사실 저희는 생각 안 했는데 호주구나 라는 거를 호주일 것 같아요. 맞아요, 호주 맞아요.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호주 씨가 이게 지도를 딱 호주를 딱 이게 지구에서 맞아요. 호주를 보여주니까 역시 호주 감독님이시구나. 호주의 그런 안 그래도 호주도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애초에 영토의 네. 거의 80-90%가 이제 사막이니까 애초에 그렇죠. 황무지의 그런 황무지 지역이니까 그걸 잘 포착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미로운 게 이게 저희 댓글도 그건 있긴 있었네. 해피피테랑 매드맥스랑 같은 감독이라니 정말 이게 이게 매치가 아예 안 돼요. 네,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간담회 하루 전에 네. 봉준호 감독이랑 이제 지비가 있었죠. 네. 그때 막 김준혁 작가가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웃겼던 게 두 분 모두 돼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도 옥자를 옥자가 만들었으니까. 있었죠. 네, 맞아요. 아무튼 또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만들었었고 세국열차. 있었죠. 맞아요. 또 이제 영국 매체 사이트 사운드에서 진행한 역대 탑 10 영화 선정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 작품을 선정해서 기생충이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를 서로 그렇게 꼽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역시 이제 매드맥스 2를 이제 저도 2가 이번 작품에 상당히 유사한 구조라고 봤거든요. 2는 이제 매드맥스가 일단 멜 깁슨이 왜냐면 1은 좀 약간 시대가 좀 애매했어요. 제가 원만 봐가지고. 네, 원은 약간 시대가 좀 이거 미래 같긴 한데 좀 약간 미래치고는 뭔가 좀 짜치는 분위기가 있고 약간 그쵸. 제작비 한계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이제 진짜 도로 위에서 그냥 찍었다 보니까 실제 도로 위에서 막 찍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뒤 미래인가? 10년 뒤 미래가 치기 너무 의상이 좀 그런데 의상은 너무 갑자기 좀 펑키하고 막 뭐지 어떤 미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의 2는 완전히 약간 진짜 아포칼립스의 그런 의상들 이 약간 이제 매드맥스 분노의 도를 만들 때 차관이 그때부터 됐던 거라서 그런 이제 매드맥스 2에서도 이제 그런 액션 장면을 보고 설국열차를 찍을 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 폭주의 에너지를 조지 밀러 감독님만큼 잘 표현하는 분은 없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감이 되었던 분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좋습니다. 의사라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모든 각도에서 봐야 되는 직업인데 그게 영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런 질문을 조지 밀러 감독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 또는 의료기기 앞에서 정적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하는 직업인데 반면 감독님의 영화는 무시무시한 속도와 에너지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다. 그럼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퇴근하시면 뭐 폭주라도 하시나 차 타고 폭주라도 이제 즐기시냐 했는데 자기는 전기차를 탄답니다. 네. 조용하고 다시.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근데 역학적인 시네마를 사랑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들이 주어졌고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질주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남았고 참고로 이제 이 작품은 결국에는 이야기가 18년이잖아요. 3일 보통 지난 시간 이제 3일간에 진짜 짧네요. 3일간에 걸쳐서 벌어졌던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전부 다 썼대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챕터 19성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5장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챕터로 이제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캐릭터가 언제 성장을 하는지 그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순간을 구분하고자 했는데 저는 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네. 그 피리오사가 이제 그 차에서 탈취해 이제 차에서 이제 기습해 있다가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장면. 그게 일종의 성장서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테일러 조이가 그것도 성장서사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성장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사건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기타맨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디 있었어요. 나왔어? 빨간 나와요. 기타맨. 어디 나왔어? 다시 보세요. 다시 나왔구만. 네, 나와요. 기타맨이 나왔구나. 그 이제 각 다 뭐라고 해야죠? 그 디멘투스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약간 좀 다 뭐라고 해야죠? 완전 난장판 됐을 때 잠깐 나오는 걸로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빨간색이라 안 보일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반갑던데요, 저도. 보셨구만.
맥스 만날 때는 반가운데. 맥스 아. 뒷모습만 아, 나와가지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분노의 도로 때 스턴트 하셨던 분이 이제 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맥스 스턴트 하셨던 분이 뭐 어쩔 수 없죠. 돈이 그죠. 그 뒷모습 찍힌다고 토마디를 불러오기엔 조금 좀 그렇죠. 그거 한번 찍는데 와라. 토마디 요새 왜 활동 안 하나요? 그러게요. 하기엔 조금 애매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먼저 퓨리오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제 캐릭터라고? 저는 그 원래 쇼앤프루브 하는 캐릭터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전 퓨리오사가 정말 딱 거기에 걸맞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이게 딱 해내고 그러면서 네.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으로서 보여주는 것들 이번 퓨리오사 영화에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는 이제 장혜령 기자님은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안냐 테일러 조이도 저는 멋진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냐 테일러 조이 배우는 그 눈만 봐도 그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질 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메이크업도 일부러 그렇게 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영 기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를리스 테론의 그 캐릭터가 너무 강렬해서 아무리 젊었을 때의 적이라고 해도 제가 잘 이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안냐 테일러 조이는 일단 장르 영화에 특화된 얼굴과 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영화에 되게 몸을 잘 쓰시는 분 같고 물론 그 눈빛하고 카리스마도 대단하지만 저는 좀 이입하는데 힘들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저는 아역 배우 얘기를 좀 사실 퓨리오사 아역 얘기를 네, 좀 닮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저도 그거를 아까 이제 원래 저희가 뒤에 인상적인 배우 나오잖아요. 네. 캐릭터 얘기할 때 저도 그 아역을 꼽았던 게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닮았구나. 이게 좀 완전 어렸을 때는 35%. 맞아요. 그 정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80%. 어쩐지 이렇게 닮은 애를 찾았나 했더니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살인자 오난감, 이응난감 그거 할 때 손석구 어린 시절도 그런 딥페이크 거죠. 해가지고 한 맞아요, 것처럼 되게 맞아요. 닮은 애 어디서 찾았지 이게 했는데 큰 이슈이긴 한데 네. 요즘에 아주 큰 이슈이긴 한데 이슈죠.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 살인자 이응난감 때는 이게 엄청나게 역풍은 아니었지만 약간 좀 비난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비판이 그래요? 있었잖아요 그때. 왜요? 그때 그래서 감독이 이거를 또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답변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터뷰할 땐 그런 질문 안 나서 왜 나중에, 뭐라고? 나중에. 뭐라고? 잠깐만 이거 저는 손석구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 드라마에 몰입하는데 되게 도움 맞아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조지 밀러 감독님이 이번에 하실 때 그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얼굴이 달라지면은 맞아요. 좀 몰입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뭐 아역 얘기가 이거 어디 갔냐? 아역은 CG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프리스토 아역 배우는 알릴라 브라운 배우가 네네. 하셨는데 영화 이제 아역을 하면은 사실 다른 얼굴인데 그냥 만든다고 보기는 영화적 허용을 하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번 CG를 한번 해보자고 했었어요. 돈을 네. 한번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배우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연기할 때 그쵸. 그건 애매해지는 그렇죠. 네, 거죠. 그건 이제 맞아요. 애매해진다라는 네. 게 있었고, 근데 알릴라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이제 엠마 왓슨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아역 배우, 스타 아역 배우가 되는 건가? 나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잘 들었어요. 근데 약간 엠마 왓슨처럼 뭔가 스타일들이 잠깐 있었거든요. 저는 살짝 1% 정도.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기를 워낙 잘하기도 했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연기할 때 몸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몸을 잘 쓰시는 거예요. 이 알릴라 브라운이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몸을 잘 쓰니까 정말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일단 차기 또 블록버스터 하나 캐스팅은 됐어요. 맞아요. 소닉 슈퍼소닉 3에도 캐스팅인데 슈퍼소닉이 3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나온다고 합니다. 네. 굳이? 저도 2까지도 나올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테일 보여줘야 되거든. 그건 보여줘야죠. 테일즈가 일단은 떡밥 했는데 3는 나와야 돼. 너클스도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참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어떻게든 살리고 있네. 왜냐면 짐 캐리도 3편 원래 처음에 생각이 없다가 그래도 하자 그랬거든요. 본인도 이제 이 편까지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알릴라 브라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도 기대해보고 뭐 아냐 테일러 조이도 마찬가지고
넘어가면은 다음 캐릭터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디멘투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네. 댓글 잠깐만. 아 네. 시간 가는 줄 모름 여주 캐스팅 굿 안태조 내 사랑 내 이상형 있었고 이거 똑같은 얘기 있어요 장영 기자님이랑. 아 맞아요. 안야 테일러 주이 괜찮긴 했는데 너무 왜소하고 키도 작아서 좀 폼이 안 나서 아쉬웠음. 마지막 크리스랑 대면 장면에서는 어른이 무릎 꿇고 초딩 눈높이 조절하는 것 같아서 안습. 초등학생 같았어. 너무 막 가냘펴가지고. 이거였구나. 그래서 디멘투스 얘기해볼게요. 저는 디멘투스 캐릭터가 정말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일 때는 진짜 유쾌한 사람인데, 네. 이거 적일 때나 이 사람 적이거나 내 상대방이 되면은 그 번거로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근데 이런 빌런을 영화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정말 잘하면 멋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 소위 짜치는 캐릭터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 햄스워스가 정말 잘해냈다 생각해요. 저는 여기 하면서 그 유머와 그 빌런적인 바이브를 너무 잘 드러내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엔드 게임에서의 토르 이미지가 되게 유쾌하잖아요. 네. 근데 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토르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네, 디멘투스의 그 유쾌함이 생각이 나서 변신 잘한 네, 것 같았어요. 그 유머러스한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멋있는 캐릭터라 생각해요. 장영 기자님. 저도 말씀대로 그 마블 캐릭터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네, 그 누구지? 네, 아이언맨처럼 정말 변신을 되게 아이언맨 배우 이름 로다주. 까먹었는데, 네. 네, 로다주처럼 정말 변신을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고, 그 약간 디멘투스의 서사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딸이 있었던 거, 아이가 있었던 거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공인형 갖고 있는 게 대체 네, 뭐 맞아요. 뭐 어떻게 해서 죽은 건지 뭐 어디를 끌려간 건지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 보여요. 그걸 맨날 달고 맞아요, 다니는 맞아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또 감독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하. 돈 벌려면은 또 그쪽 해야죠. 서사 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디멘투스 과거를 파자. 차라리 굳이 궁금하지 않나요? 속편으로. 굳이 궁금하지 않아? 디멘투스보단 디멘투스 죽은 거는 아니죠. 그냥 사라진 걸로 나온 거 누구 말로는 그 전투 장면이 짧게 편집됐는데 그걸 살려갖고 다음 편을 뭐 넣는다 그런 얘기도 그래요?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 네, 너무 막 짧게 있고. 네 너무 짧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디멘투스랑 이모탈랑 싸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분노의 마지막에서 가면 시타들이 이제 구원되고 해방되고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그냥 그러면 복수극을 해가지고 여기서 맞붙는 형태로 뭐 아무튼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 디멘투스가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거 이제 살아 있다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맞붙는 거지. 영화 내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 나무 나무 자양분으로 맞아,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죽진 않은 거 아니에요? 뭐 그죠. 살리면 살릴 수 있자.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죠, 저는 그죠. 그게 맞아. 저기다 그 얘기를 그거 너무 먼저 싫다. 미리 꺼내봅시다. 그 네네네. 결말에 대해서 미리 해볼까요? 미리 해봅시다. 그거 어차피 결말 있습니다. 네, 그 나무 이게 결말에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쏴 죽였니, 뭐 했니, 그렇죠. 뭐 했니, 끌고 다녔느니. 너 이제 나한테 나무냐, 나무 그렇게 자연분했냐. 근데 저는 다 뭔가 그냥 아무도 모른다 느낌을 받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이게 뭐 누구는 이제 그게 마지막 게 진짜다. 하고 어떤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그래도 저도 한 80%는 마음이 그 마지막 그 나무화된 것이 진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역사가가 옛날에 네. 그 이제 태조왕건 시절 때 태조왕건 잘 나갔을 때 것처럼 태조왕건 때 궁예가 죽었을 때 궁예가 어떻게 죽었냐 막 할 때 뭐 일설에는 뭐 배 이제 쫓겨나다가 굶주려 가지고 굶주린 상태에서 이제 농부들에게 발견된 농부들이 이제 죽였다. 또 있는데 그 이제 여기 드라마 보면 나오네요. 그런 일설들이 있으나 그렇게 죽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막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쩌저쩌 하면서 우리의 해석을 한번 해봤다. 하면서 이제 우리 해석은 뭐였냐 그때 그 유명한 정말 시청률 장난이 아니었던 그 궁예의 죽음 장면. 왕건이랑 이제 독대해가지고 술 한잔 이제 마시면서 아우야 대업을 이루시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죽이고 해서 뭐 죽이는 그런 엔딩으로 해가지고 끝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형태로 저는 역사가가 뭐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닐까? 어차피 이게 신화적으로 이제 역사가 해석을 했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솔직히 이거 나무에 그전에 죽겠지. 말라 죽기도 전에 계속 자양분 하기도 전에 죽겠네 벌써. 그러니까 실제로서는 네. 여러 가지 선택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열린 결말로 해서 다음 편을 또 뽑아내실 수 있을 그렇죠. 떡밥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 에서스의 연기가 최고라고 어떤 분이 남으셨는데 역시 똑같은 의견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토르가 1도 생각 안 날 만큼 디멘투스 그쵸. 그 자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하자면 전 디멘투스란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 중 하나가 그 빨간색 그 염료가 터지고 나서 그걸 뒤집어 쓴 다음에 전 그때 거기 잠깐 슬로우 걸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서 이거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바로 나는 이제 붉은 디멘투스라고 하나? 그게 정체성을 뭔가 찾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색깔을 레드로 네. 하고 막 나는 네. 그걸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바뀌지만 맞아. 그런 식으로 뭔가 색깔로 자기를 막 바꿔 이런 게 너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확실히 크리스 재밌었어요. 에서스는 이런 유쾌한 이미지의 감독님을 만나야 되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어쩌면은. 왜 무슨 진지한 감독이 만났을 때는 별로였던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제가 디스트랙션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디스트랙션 익스트랙션 네, 맞아요. 맞죠 익스트랙션 시리즈는 모르겠고 약간 그렇게 망가지는 왜냐면 고스트버스터즈도 사실 캐릭터 자체는 뭐 영화는 뭐 호불호 많이 갈린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햄식이가 그렇게 나오는 게 폴 좋았는데요. 페이 감독도 상당히 유쾌한 감독이에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약간 진지한 뭔가 좀 정중한 그런 감독보다는 그런 뭔가 열정 있고 막 그런 감독한테 좀 뭔가 사랑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토르 시리즈 마지막에 타이카 키키 감독 네. 그쵸. 그 사실 매우 유머러스한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아무튼간에 토르가 다음 편이 5편이 내년에 뭐 가을부터 촬영을 한다라는 루머가 그래요? 루머가? 네. 이제 일단은 토르도 본인도 이제 계속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크리스 에서스도 어차피 우주 세계에서 떡밥은 많으니까 에피소드 할 만한 거. 우주 그렇죠. 세계에 단독적으로 줄만한 이야기는 뭐 히어로 아직 계속 만들 건가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만들되 서로 연합을 좀 주지 말고 새로운 캐릭터의 그런 뭔가 유니버스성을 좀 결여시키는 영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네, 가는 그러니까 식으로. 약간 지금 데드풀 이번에 나오는 것도. 네. 그죠. 그래도 약간 울버린이랑 편 먹었잖아요. 그럼 약간 연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이전 거를 그러니까 우리 숀 레비 감독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이전 편을 안 봐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게 너무 연결해놔서 너무 피로감이 쌓인 거 앞에 걸 봐야 되고 앞에 걸 그건 봐야 맞아요.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다 맞아. 보니까 쉽게 도전을 안 해. 왜냐면은 뭐 이번에 제가 어저께 봤는데 이거 어차피 엠바고 기간 뒤에 방송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어제 개봉도 했으니까 나쁜 녀석들 라이브 많이 봤어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팝콘 무비로 보기엔 어째 범죄도시처럼 그냥 팝콘 무비성을 보는 거예요. 어제 윌 스미스랑 이제 둘의 이제 네. 그런 콤비 관계. 네. 마틴 웨스 옛날부터 정말 몇십 년 동안 이제 활동했던 콤비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콤비물 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뻔히 이제 전사 굳이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없이 그냥 즐길 수 있도록 끝났어요? 저 그냥 재밌게 봤어요. 저는 둘의 콤비 전혀 관심이 없어서 보셨구나. 아니 안 봤어요. 나쁜 녀석들 하나도 본 적이 없어. 저도 3편만 봤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3, 4편 봤는데 진짜요? 물론 3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 3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이긴 한데 안 봐도 괜찮은. 굳이 안 봐도 돼요. 네. 요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래야 뭔가 신규 유저라고 할까요? 뮤비를 좋은 것 같아요. 불러보는데 사실은 이 시리즈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MCU도 고였어요. 많이 고였죠. 고이다 못해 너무 고였어요. 너무 썩었죠. 그래서. 맞아요. 2008년부터 시작한 시리즈야. 고이다 그러면은 못해. 왜냐면 2008. 2008년인데 그러니까 스타워즈처럼 한 3편 이 정도 돼가지고 좀 에피소드가 적으면 몰라. 너무 많아. 에피소드 드라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 선택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봐야 돼. 무슨 그러니까 저 그때 더 마블스의 엄청난 패착은 저는 그거였다 봤거든요. 내용은 내용이지만 일단 전사가 너무 많아. 이걸 다 알고 봐야 돼. 모르고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히. 맞아요. 그것만 볼 순 없어요. 그거 드라마도 봐야 돼. 절대 볼 수가 소녀의 중동 소녀 맞나? 네. 물론 봐야 돼. 거기 이제 더 마블스 이제 미즈 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긴 미즈 마블의 결정적인 요소도 알긴 알아야 돼. 설명은 그러니까 해주자면 뱅글이라든지 뱅글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이 뱅글도 모르고 보는 거야. 설명 좀 해주긴 했어요. 근데 봐야지 더 정확하게. 진짜 이제 초심자들한테는 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뭔데? 이게 너무 그래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네. 자 이제 임모턴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임모턴조가 아무튼 배우가 이번에 또 바뀌었고 번역했는데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분노의 도로를
잘 즐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캐릭터는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여전히 저는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 또라이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여전히 제대로 표현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어린 퓨리오사를 다룰 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인간이 무슨 짓을 어디까지 할지 감이 안 잡히니까. 15세 관람 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겠지 막 이 생각. 뭔가 그런 뭐 당연히 그런 묘사 당연히 없겠지만서도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거기서 처음 이렇게 픽업하듯이 이렇게 딱 찝잖아요. 와이프로 일단 들여보낸 거잖아요. 그 길로 그때부터, 키워서 와이프 삼으려고.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는 게 전 더 무서웠는데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아들이 가로채려는 거냐 아빠를? 아빠의 와이프를 가로채려는 그런 느낌이잖아.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냥 보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냥 안 그랬으면 그냥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는지. 저요? 이모탄조요. 일단 분량이 좀 적어갖고 저는 그런 거죠. 이번 작품 확실히 분노의 도로의 그 기괴한 그 화장인지 분정인지 여기랑 몸에 있는 장치들 그리고 와이프들과의 관계 이게 너무 징그럽고 싫으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엄청난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분량이 좀 작아서 좀 아쉬웠고 토르 역할 이름 또 까먹었네. 네. 햄식이요. 네. 햄식이한테 더 많이 몰아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배우가 바뀐 건 나중에 알았는데 어차피 분장하고 나와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애초에도 1인 2역이 1인 2역이에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1인 2역 하자. 가능하죠. 저는 이모탄 조보다는 잭 근위병 잭에 대한 잭이 더 좋아요. 잭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너무 말씀하시면 먼저 하시겠어요? 네네. 잭을 연기한 배우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톰 버크. 네, 이분이 좀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얼굴이 막 되게 잘생기거나 임팩트 있는 뭐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나왔다고 해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약간 좀 파급력 있는 카리스마 캐릭터는 아니고 주연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전형적인 영국 그냥 조연 배우. 네, 그런 배우인데 조연 배우. 네네. 저는 그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더 원더라는 넷플릭스 영화인데 여기에 기자로 나왔는데 이걸 제가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고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봤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플로렌스 퓨하고 같이 이제 짧게 나오지만 플로렌스 퓨를 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또 받쳐주는 캐릭터여긴 했는데 여기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리빙에서도 되게 나오죠. 네 인상적이었어요. 짧게 나오지만. 맹크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짧게 나와요. 네 맞아요. 맹크에서 오슨 웰스 연기한 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잭을 연기한 톰 버크를 너무 좋아해서 톰 버크 언제 나오나 그것만 계속 보고 차에서 할 때도 너무 좋았고 안냐고 눈빛 교환하면서 뭔가 할 때 좋았고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죽었죠. 네 안타까웠어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멋있는 배우, 넣어준 캐릭터인데 네. 그냥 이게 원래 그 과한 플러팅이나 아니면 뭐 과한 매력 어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멋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였어요. 네. 저는 잭이 거기에 딱 맞는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만 다 하고 있는데도 그냥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본 정말 담백하게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저는 그 총 준비해 줄 때 그게 너무 그냥 이게 너무 그냥 담백하게 주잖아요. 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개봉을 못했는데 네. 이제 캐스팅 하게 된 이유가 수베니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더 수베니어라는 더 아마 수베니어. 영화제에서는 아마 틀었을 거예요. 영화제에서 네. 틀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 틸다 스윈턴도 나왔고 했는데 이 개봉을 못했는데 이 작품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밝혔어요. 톰 버크 주목해도 될 만한 배우. 네, 사실 이전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어디에 그냥 거의 조연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아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이제 아무튼간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할리우드 완전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를 좀 이제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맹크 얘기 잠깐 했었지만 네. 그때도 톰 버크 배우의 연기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 계속 보고 싶은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에 스며들 것 같은 별로 티가 안 나는 이런 배우들이 뭔가 눈빛이나 뭔가 연기를 했었을 때 빨려 들어가는 그 매력이. 혹시 또 있나요? 이번 작품에 그런 배우가 혹시 발견하신 뭐 캐릭터라든지? 뭐 매드맥스? 네, 이번 퓨리오사요? 아니요, 전 잭한테만 너무 꽂혀가지고. 네. 저는 거기
엄마 배우. 맞아요. 퓨리에서 엄마 모델인가 그런 거 되게 모델이라고 데뷔작이래요. 이번에 데뷔작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엄마의 친구로 나왔던 사람은 엄마의 햄식이 와이프래요. 맞아요. 진짜요? 1인 2역이래요. 1인이에요. 심지어 한 번 분장을 해가지고 할머니 역할이었나? 아무튼 아니 할머니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막 화 많이 난 여자가 막 바이크 단 쪽에 내가 잡아볼까 막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라고 하던데요. 예 맞아. 1인 진짜요? 2역에서 1인 2역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진 스틸컷이 이제 언론 매체 이제 해외 언론 매체 공개됐을 때도 와 장난 아니다. 감독님이 되게 한 배우를 되게 잘 쓰시네요. 여러 분야로. 뭐 그걸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오면은 너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영화 제작에 최적화된 재능 그쵸? 아닌가요? 그거는? 네, 진짜? 1인이요. 1인 타역. 돈 아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원래 팀닥터 있었는데 본인이 의사하고 배우들도 1인 2역 1인 다역 맡기고 제작비 되게 아끼고. 좋아요. 아마 바이크도 몇 대 많이 안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바이크도. 그래요? 예, 바이크 합쳐서 뭐 총 차량이 뭐 240대였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이러면서 컴팩트하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컴팩트하게 쓰고 다시 재활용하고 쓰고 그랬겠죠. 뭐.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어지간하면 CG를 안 하려고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물론 근데 이번 작품은 좀 CG가 좀 많긴 하더라. 전작에 비해서는. 맞아요. 많던데요? 은근히 좀 CG가 많아 좀 티가 나더라고요. 네. 아이맥스 보다 보니까 좀 티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뭐 건물 무너지는 장면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 차가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계곡속으로 떨어지는 장면. 왜냐면 이전 작에는 그 정도까지는 액션을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날로그 순수한 정말 아날로그 액션 해가지고 막 꼬챙이에서 막 던지고 막 네. 그냥 뛰면서 던지고 막 그런 거만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돈을 근데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그래요? 이 전편에 비해서 좀 제작비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딱 알뜰하게 쓰셨어요. 그래도. 네. 저는 그 캐릭터를 제가 지금 배우분을 못 찾겠는데 네. 시타델에 계셨던 그 정장 입고 그 가슴 부분만 이렇게 있었던 그 캐릭터 이름 뭔지 모르겠다. 저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나오는데. 눈물 들어도 나오는 배우 캐릭터. 너무 싫어. 저도 너무 싫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싫어서 기억나. 징그러워. 그리고 그 시타델에서 처음 마이크 쓴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딱 네네. 얘기할 때. 네. 그게 너무 맞아.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름이 아마 댓글 다실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식인종 무슨 캐릭터? 식인종이네. 캐릭터 이름이 식인종이에요? 식인종이에요? 아니야? 식인종이라고? 식인종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맞아요. 그래요? 맞네. 이름이 식인종이고 피플리터. 네, 배우님. 피플리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플리터고 배우분은 존 하워드 배우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가스타운 대표. 맞아. 가스타운에서 이제 쫓겨났잖아. 네, 원래 거기서 나오신 분이죠. 나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나 가스타운은 이제 넘어간 거지. 이제 가스타운이 비었으니까. 네네네. 맞아. 헷갈렸네요. 아무튼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들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감독님이 하셨던 장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그 가발이 걸린 나뭇가지가 점점점 커가면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거나 그 전투 트럭 만들 때도 원래 영화에서 잘 안 쓰는 구도와 편집이라 생각했거든요. 약간 그건 약간 다큐멘터리에서 빨리 할 때 막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보통 타임레스처럼 그죠 다큐멘터리에서 배 건조할 때 이런 거 타임레스 그래 맞아. 배 나가거나 이렇게 점점 쌓아지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질감 전혀 안 느껴지게 너무 잘 들어가서 너무 맞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짜칠 수도 있는데 좋았어요. 저는. 압축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서사를 그런 거 좋더라고. 이미지로. 왜냐면 그걸 옛날에 한번 써봤던 게 저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제수 있는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 있을 때 시간이 흐르는 변화를 그 나뭇잎이 이제 움직이면서 계절 바뀌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나뭇잎이다 보니 이제 나무 이제 거기 흔들리는 그 이상한 나무 있잖아요. 있어요. 공격하는 나무. 네, 알아요. 그 이제 변화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거나 계절 변화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한 학기니까 한 학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전투 트럭에서의 전투 장면들은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저도 그건 진짜. 저는 특히 그 하늘을 날아갈 때 카메라를 컷하지 않고 일단 따라가면서 하잖아요. 거기 편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그 시선이 지상이었다가 이 인물 따라서 같이 위로 뜨는 느낌도 들고 또 그 날아다니는 것 중에 그 연처럼 검정색 문어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문어인지 풍선인지. 네, 그것도 그런 비주얼적인 게 너무 네네. 좋았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장면 또? 저는 당연히 톰 버커 나오는 전투 장면인데 그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초반에 이제 어린 퓨리오사가 이제 녹색의 땅에서 뭐 이렇게 딸 때 그때 이제 흑백이었다가 그걸 따는 것만 그거 뭐 그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사과였을 거예요. 그것만 되게 붉고 뭔가 그래서 그 퓨리오사가 있는 그 녹색의 땅에 에덴 동산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뭔가 모계 사회 느낌도 들면서 그때가 되게 좋았어. 사과인가? 복숭아 아니에요? 씨가 복숭아 같이 생겼던데. 그리고 그 과즙이나 이런 것도 복숭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 복숭아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씨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아니 근데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심으면 그게 진짜 자라나요 복숭아?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환경이 아니 그냥 상징성이겠죠. 그런 거죠. 어떤 그렇죠. 상징이겠죠. 그쵸. 그게 근데 그 마지막에 디멘투스가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나무잖아요. 맞아요. 그 씨잖아요. 그 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영화적 허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척박한 땅에 토양도 좋지 못할 텐데 아마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디멘투스가 죽기 직전에 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복수를 했을 때 네가 편할 것 같으냐라는 식으로 하는 그 대사들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그 디멘투스가 나무화된 그 비주얼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리멤버미 날 기억해라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해가지고 디멘투스 대면해가지고 이제 묻는데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한 감정이 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정말 어머니가 목숨을 또 잃었고 보는 앞에서 죽었고 또 이제 다 모든 걸 돌려받고 싶은 모든 것도 있었고 분노 이런 걸 분노인데 또 절제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다 그냥 전해지는데 사실 이 리멤버미가 한 번 더 쓰였어요. 이 작품 말고 전작에서도 임모탄 죽이기 전에 리멤버미 했어. 리멤버미 해가 그 마지막 독대할 때 그러고 죽였잖아. 막 어디 체인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막 차에 그 갈려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디멘투스는 리멤버미라고 하면 되는데 저기는 임모탄 조의 리멤버미 이제 당위성이 있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임모탄 조한테 해도 되는 말이냐? 근데 저는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어린 시절 그 신부 팔려나간 얘기도 있으니까 이 서사를 생각하면은 그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 잠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그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그 신부들의 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나와서 숨어 있다가 점점 그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냥 일꾼 쪽으로 빠지는 건데 임모탄조가 그거를 계속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계속 의문이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그렇게 깎고 막 하더라도 하고 정말 몰랐어요. 아마 신부방에 들어가면 그 어린애가 퓨리오사밖에 없었잖아요. 그 나이인 게. 이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도 한데 그거를 왜 모르지라는 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모를 정도로 바본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네. 5명, 6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신부들, 와이프들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할 것 같,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불가능이 이럴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나? 그 부분은 그냥 편집이 된 건지, 그냥 넘어간 건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재조명하면서 저는 이게 마지막에 아무튼간에 임모탄조의 아내들을 재조명하는 장면 통해서 저는 감독이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실 이 세계관 자체가 인류가 태어나면서 약간 전쟁이 계속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전쟁? 40일 전쟁 묘사가 없다. 되게 짧게 지나가죠. 이게 다냐?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그냥 이것도 한낱 전쟁에 불과하다? 라고 조지 밀러 감독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역사가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100년 전쟁, 맞아. 어디 지역명을 얘기하던 어디 뭐 기간을 얘기하던 전쟁 얘기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한낱 전쟁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역사가는 이제 기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결국 인류 역사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그게 승자건 패자건 간에 잘 조명하지 않는 건 결국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게 왜냐면 임모탄조에게 일단 여성은 그냥 자신의 후대를 낳게 해주는 역할. 아이 낳는 기계. 기계. 근데 심지어 웃긴 게 자기가 유전결함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유전결함이 없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 있잖아요. 그 대충 그 느낌 있잖아. 근데 모든 게
그러니까 기형아가 뭐 생기면은 자기가 그냥 자기 탓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맞아요.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뭐 그냥 몇 번 했고 그렇죠, 몇 번 했더니 아웃이잖아요. 몇 번 뭐 세 세 번인가? 그 저는 그래서 그 아기 비주얼 또 봤을 때 아예 좀 상상을 못했었어요. 뭔가 몸이 불편한 아이가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 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미지 충격이 너무 세죠. 너무 셌어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아까 그 아이 낳는 게 아니면은 그냥 우유 만들어내는 존재. 네. 여기 영화에는 이제 전작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번 작품에 그냥 대사로만 나왔지.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남자의 경우는 워보이죠. 대놓고 이제 지역하면 전쟁 소년이잖아요. 전쟁 소년인데 임모탄조에게 그냥 세뇌가 당했다는 게 이번 작품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냥 그냥 스스로 인간 폭탄이 됐잖아요.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떨어지는 거. 떨어진 장면. 그 이제 그리고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롭게도 디멘토스 임모탄조 쟤까지 세 가지 남성성을 모두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문제는 이 세 사람의 사실은 아까 막 계속해서 이제 뭐 잭 얘기, 톰버커 얘기를 했지만 좋아하다고 얘기했지만 잭도 분명히 또 한계가 있거든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잭 그러니까 뭐 임모탄 뭐 디멘토스는 뭐 대놓고 뭐 잭은 어떤 한계요? 약간 스승이자 연인 혹은 네, 저도 사랑 느낌이었는데 스승의 연인 멘토? 사랑인데 네. 결국 거기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뭐가 없어. 죽었으니까. 아니 뭔가 죽었으니까 아니고 네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그 한계라는 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그 남자들을 겪으면서 뭔가 어떤 이 결실을 맺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뭔가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한계들을 계속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족하다. 거잖아요. 뭔가 결여된 느낌. 결함으로 보면 결여가 맞는 잭은 결함은 아니니까 네네. 결여가 맞겠죠. 결함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왜 퓨리오사가 항상 남성에 의해서만 상처를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이 서사가 결국은 이 세 명과 관련된 퓨리오사 이 세 명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남자로 인해서 성장한다는 건 너무 옛날 사고 방식이죠. 옛날 감독님이니까요. 뭐 조지밀랜드 감독님은 사실 옛날 감독님이긴 해요. 다양한 일이 많은데 이제 7, 80대 감독님이라 보니까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남성 세 명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앞에 어머니라는 너무 중요한 캐릭터가 있고 잃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 중 하나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잡혀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사실 잭이 잡혔을 때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식이잖아요. 내가 또 돌아감으로써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세 명의 남자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잭을 구하러 갔는데 또 한 번 실패했다는 것들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이제 분노의 화신으로 변하게 했다. 네. 단순히 남자 3명만 가지고 이 퓨리오사 캐릭터를 다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기타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다 된 것 같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저희가 잡지식을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저희 잡지식에서 제가 오늘 안 하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가스타운 같은 경우는 그 쿠웨이트 보면은 그 걸프 전쟁 때 이게 유정을 이제 도망가려고 애들이 이제 불을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거기다 유정에다가. 그때 이제 전쟁 당시에 쿠웨이트 이제 걸프전 때. 그래서 미군이 이제 이런 걸 찍고 이 사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불 붙은 유정. 이거를 참고했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참고를 했다고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네네. 이런 이야기들 적어놨으니까. 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반드시 보실 거면 돌비로 보시라고. 사운드랑. 네, 저는 사운드는 무조건 돌비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잡지식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